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터키 언론에 올라온 한류란 제목의 한류 분석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치클래스TV에서는 요즘 해외 한류 분석 기사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전세계 미디어들이 한류의 신드롬 덕분에 엄청난 양의 한류 분석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한류 분석 기사는 오류가 존재합니다. 그 오류 중 가장 많은 것이 한류가 국가정책으로 키워졌다가 가장 많으며, 두 번째는 우리나라 역사적 사회적 상황을 현실적으로 잘 몰라서 극단적인 평가를 무심코 해버리는 언론도 많이 있습니다. 이 터키 기사 또한 나름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한국인이 아니고 한국 현실을 부분적으로 경험한 사람의 생각을 써내려간 분석 기사일 뿐입니다. 가끔가다 분석 기사를 보면서 그 기사에 분노하는 시청자가 보이는데, 타국의 분석 기사에 대해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분석은 그들의 이념과 그들의 생활 환경에 맞추어져 쓰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그 나라의 전문가들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보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일단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한국은 산업과 기술뿐만 아니라 문화 분야에서도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강화된 덕분입니다. 사실 이 사설 제목은 한류여야 합니다. 한류는 지난 25년에서 30년 사이 한국의 대중문화 부흥을 전 세계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한류는 남한 위쪽의 북한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K-팝이라는 한국의 음악 그룹, 영화 및 TV 시리즈는 최근 몇 년 동안 세계에서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그룹, 기생충 영화, 오징어 게임 시리즈의 성공에 힘입어 이 글을 씁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를 한국이라 부릅니다. 한류라는 단어의 시작 부분에 있는 한은 한국을 나타냅니다. 유는 파도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한국 대중문화의 물결을 가장 먼저 접한 중국인과 일본인이 사용하고 나중에 한국인에게 채택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모든 이름 앞에 한이라는 문구가 붙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한족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 한복판을 흐르는 강의 이름은 한이고 서울의 옛 이름은 한양입니다. 문자 이름은 한글, 전통가옥은 한옥, 전통 의상은 한복, 국명은 한국입니다. 이에 반해 북한은 한자어를 쓰지 않습니다. 북한의 모든 국명을 조선이라고 합니다. 조선은 한국인들에게 아침의 평화의 땅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옛 과거에 존재했던 왕국의 이름입니다. 사실상 중국의 속국이었던 조선은 종종 일본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20세기의 마지막으로 한국을 침략해 병합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민족의 종교적, 문화적 정체성을 비교하는 비교적 평등한 불교가 억압되었고, 유교 철학에 근거한 엄격한 계급 분리가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유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서양인들은 조선 이전에 한반도를 통치했던 고려왕국 때문에 코리아라는 한국 명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호를 한국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한국은 오랜 역사를 통해 항상 독특한 고급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 가장 중요한 왕 세종은 중국 문자 대조적으로 한국어에 적합한 현재의 고유 문자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이 한글은 중국과 일본에서 사용하는 문자와 관계없이 라틴 알파벳과 같은 모음과 자음이 거의 없으며 읽고 쓰기가 매우 쉽습니다. 한글과 라틴 알파벳의 차이점은 단어는 묶음으로 작성하고 문장은 선형으로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특징으로 인해 한글은 기본적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논리와 호환이 가능하며, 한글의 장점은 한국인의 정보기술 발전에 기여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글의 진정한 부흥은 일제강점기 한국의 공산주의 저항군들이 비밀의 목적으로만 이 한글로 편지를 썼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까지 한국 지식인들은 주로 한자로 글을 썼지만,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민족언어에 적합한 한글이 남북한에서 우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자는 우리의 옛글과 같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특성 직업군 외에는 한국에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일한 과정은 터키 옛 언어 및 문자 개혁과 유사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팝 아티스트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로 한류를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세련된 가게들과 대기업 본사가 있는 한강 이남 강남 지역에 사는 부유한 도시인들의 생활 방식을 모방하면서 무례한 행동을 보이는 졸부를 비웃고 발매 당시 세계 차트 1위를 오랫동안 유지했습니다. 강남스타일로 돌파구를 마련한 한류는 2020년대 음악 분야는 물론 다양한 분야, 특히 영화, 드라마, 만화, 컴퓨터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영향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한류의 범위 내에는 한식, 스포츠, 화장품 산업, 성형외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1, 2년 동안 방탄소년단의 음악그룹의 성공, 기생충 영화로 오스카상, 최근 넷플릭스에 공개된 히트 TV 프로그램 오징어 게임이 한류의 정점을 가리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방탄소년단, 소녀시대와 같은 K-POP 그룹을 만났습니다. 이들 그룹이 터키에서 상당한 팬 기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대부분은 다른 문화와 사회계층의 10대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대중음악은 서구의 독점이라고 생각하는 저와 같은 무지한 사람에게는 완전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보기술과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쉽게 국경을 넘어 견고한 독점과 오래된 패러다임을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카이세리를 입은 소녀는 집에서 유일한 TV나 라디오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이나 소녀시대를 볼 수 없었고 부모님의 음악적 취향에 동의해야 했습니다. 이제 K-POP 그룹은 아나톨리아의 가장 외딴 지역에까지 팬이 있습니다. 그들은 노래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 그들은 한국 문화를 알게 됩니다. BTS와 K-POP 그룹 뒤에는 큰 자본과 국가가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음악 차트에서 4번이나 정상에 오른 음악 그룹은 두 그룹뿐입니다. 하나는 비틀즈이고 다른 하나는 올해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를 수상한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올해 유엔총회 개회사도 했고 평소보다 더 많은 관중이 지켜봤습니다. 세계 젊은이들은 그 나라 대중가요가 아닌 K-POP을 듣습니다. 물론 7명의 매우 유사한 젊은이들로 구성된 소년밴드 방탄소년단의 대성공의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을 리버풀의 워킹 패밀리 출신인 비틀즈와 비교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매우 보수적입니다. 방탄소년단과 같은 한국 그룹의 멤버들은 어린 나이에 혹독한 경쟁과 탈락을 거쳐 메이저 기획사에 의해 선발됩니다. 보통 소녀와 소년들의 그룹으로 모인 이 아이들은 수년 동안 가혹한 규율하에 음악, 무용, 공연 예술 훈련을 받습니다. 또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매우 흔한 성형수술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기업의 투자는 한국문화부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한국문화부 예산에서 수십억 달러 이상이 창조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할당됩니다. 심리적 문제, 약물 중독 및 자살은 재정적 수익으로 성공을 측정하는 환경에서 심한 스트레스와 압력을 받으며 자라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의 경우처럼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공하는 스토리도 좋습니다. 2019년 방탄소년단과 같은 K-POP 그룹과 한류 범위의 기타 문화 행사가 한국 경제에 기여한 바는 123억 달러입니다. 그러나 한류의 성과는 금전적 차원보다 훨씬 큽니다. 한류는 한국의 경제에 있어 해외 시장에서 귀중한 이미지 구축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제품의 수출을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소프트파워를 찾는다면 여기 한국의 한류가 가장 구체적입니다. 한국 정부는 30년 전에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해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일어서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해였습니다. 반면에 터키 정부는 국가의 지원 없이 이념적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중요한 시장과 팬 기반을 만드는 터키 TV 시리즈와 영화를 파괴하느라 분주합니다. 민주주의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수상 후 방탄소년단을 가장 먼저 축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웠고 이 대의를 위해 혹독한 대가를 치른 대표적인 세대입니다. 한국이 가장 피비린내 나는 독재자 중 한 명인 광주의 도살자라는 별명을 가진 전두환이 방탄소년단이 이 상을 받는 날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성공이 독재자의 죽음을 압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린 시절 자신을 감옥에 가두었던 전두환의 죽음 대신 방탄소년단을 앞세워 과거의 상처를 너무 긁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스카 전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봤습니다. 블랙 유머의 가장 인상적인 사례 중 하나인 기생충은 내가 아는 한국의 사회적 현실을 무자비하게 비판한다는 점에서 나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영화는 과장된 폭력적인 장면 때문에 일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술적 품질과 정확한 비평 언어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기생충은 한국어로 촬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오스카상을 수상한 최초의 외국 영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에는 극도의 폭력 장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한국의 사회의 계급 문제, 약자의 무력함, 체제의 잔혹성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에 대해 찬사를 받을 만합니다. 사회적 현실, 즉 적대적 태도에 대한 맹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에는 엄청난 자본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생충 뒤에는 한국에서 가장 큰 미디어 회사 중 하나가 있으며 터키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촬영이 끝나면 이러한 회사는 투자를 2배 이상 회수할 수 있으며 우리 터키도 캐피탈그룹도 영화 산업에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TV 시리즈는 우리가 야심차게 투자하는 이 시장에서 매우 성공적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민영 MBC 텔레비전에서 촬영된 대장금이라는 시리즈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많은 국가의 TV 화면에서 많은 시청자를 확보했습니다. 대장금 덕분에 평범한 가정은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배웠습니다. 한국은 오리지널 드라마만 수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색된 시나리오 덕분에 관객들은 집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터키에서 방영되는 약 30편의 TV 리메이크 시리즈가 한국에서 이미 방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드라마로 성공한 사람들을 위한 시상식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작가로서 나는 그러한 시상식에서 터키 예술가들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나는 우리의 아주 유명한 검은 머리, 검은 콧수염과 수염난 젊은이들이 한국 소녀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한류는 영화, TV, 만화, 컴퓨터, 게임과 같은 시각예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국가를 알리고 수출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포츠, 요리,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력의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터키 요리는 프랑스 요리, 중국 요리와 함께 세계 3대 요리 중 하나라고 자부하며 자랐습니다. 글쎄 당신은 이탈리아, 일본, 인도, 태국, 레바논 및 그리스 요리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실하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리는 터키 요리보다 해외에서 훨씬 더 일반적이고 성공적입니다. 터키 요리는 정말 풍부하지만 터키에서도 케밥 가게와 생선 가게 외에 국내외 요리를 파는 식당을 찾기 힘듭니다. 반면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 요리는 한류의 일부로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뉴욕의 가장 중심에 위치한 리틀 코리아의 많은 한식당이 운영되고 있는 반면 케밥 전문점과 도너 전문점은 저희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좋은 터키 음식을 먹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 집에서만 어머니들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월드컵, 하계 및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한국은 스포츠 면에서도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은 특히 성공적입니다. 축구와 레슬링이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우리나라에서 김연아, 박인비라는 이름은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 두 여자 선수 중 첫 번째는 피겨스케이팅 선수이고 두 번째는 프로골프 챔피언이 되어 세계에서 엄청난 명성을 얻는 두 선수입니다. 특히 한국의 선수들의 골프 업적이 눈에 띕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산업과 기술뿐만 아니라 문화 분야에서도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강화된 덕분입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앞서 말했듯 한류 분석의 오류가 몇몇 심각하게 보이고 이 칼럼니스트의 주관적 견해가 너무 많이 보이는 기사입니다. 그렇지만 결론, 한국 문화의 발전은 민주주의에서 나왔다는 말은 공감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